그래서 오늘 핵심 리더분들 앞으로 XGP를 짊어져 오셨고, 그죠? 짊어져 오셨잖아, 그죠? 네. 어떻게 짊어져 오셨어요? 먹었어요. 아니, 갖은 풍파와 역경과 상처와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 뚫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셨고 잘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잘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핵심 리더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 현재 지갑 카운팅이 된 게 보니까 뭐 1인당 다수의 지갑도 보유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약 한 35,000개 정도 카운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약 한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3만여 개의 지갑이 카운팅이 됐잖아요. 예, 저는 사실 이 35,000개의 지갑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곧 준비하고 있는 뭐 평가도 그렇고 지금 우리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거 상장이죠, 상장. 예, 어차피 뭐 평가는 상장을 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한 거고, 상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 한국에 계신 그리고 또 다국적 회원분들도 원화 상장에 대한 부분을 놓고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쟁글 평가는 상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맞죠? 네. 그러면 과연 상장이라는 것은 XGP 입장에선 어떤 과정이냐? 이것 또한 XGP가 성공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볼 때 단순하게 지금의 이 코앞에 닥쳐져 있는 상장이라는 과제를 두고 내 스스로가 그곳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다소 늦어진 바는 있죠. 그런데 오너 마인드, 리더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 XGP 회원분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 이 어려운 시간은 우리만의 시간일까? 우리만 겪고 있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XGP를 들고 계신 분들, XGP를 들고 계신 가족분, 리더분들 또는 찐팬분들만의 어떤 어려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작은 범위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시장만 보더라도 제가 보는 방향은 이미 코인 시장의 악재는 작년 10월 이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부터? 작년 10월 이후 우리나라의 특근법이라는 제도가 이제 생기고 시작되고서부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정부에서 칼을 빼들은 첫 번째 칼이 뭡니까? 그렇죠. 거래소의 자격 규제, 그죠? 예, 그 다음에 코인 발행 기업의 규제, 예, 그러한 어떤 평가 기관, 이러한 구조가 바뀌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2-3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최근까지 미싱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인 시장, 코인 거래소의 상장은 상당히 조금 이 편법이 많았습니다. 예, 정상적인 것보다도 편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과 몇 달 전서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드렸죠. 앞으로 거래소에서 상폐되는 코인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예, 그 대상에 속하는 코인들이 대부분 백서상의 프로젝트상의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계획들이, 예, 그 다음에 생태계가 없거나 등 이러한 이유로 많은 코인들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상폐를 계속 진행해 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XGP가 2019년도에 디지파이넥스 코리아에 상장이 됐었고
한 2년 정도 거래가 되다가 전체의 어떤 정부적인 어떤 방향에 의해서 100여 개가 넘는 거래소가 폐업을 하게 됐고 문을 닫게 됨으로써 많은 코인들이 다시 재상장을 해야 되는 과정에 놓이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해요. 예, 이미 상장되어진 코인들이 재평가를 받는 기준은 새로운 코인이 상장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XGP가 잘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 다만 이 지금 아마 우리 이경보 부장님께서 언제죠?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화요일날 말씀드렸 어젠가요? 어제? 어저께 강사님께서 아마 얘기를 언급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제 코인 이게 한 3, 4일 전에 결정이 난 거예요. 한 3일 전에 결정이 난 부분이 이것 또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A팀 이경부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코인 평가가 원래 날짜가 21일 날 잡혔습니다. 21일 날. 그럼 언제예요? 21일이면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되지 않나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근데 회사에서 영국에서 이 쟁글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진짜 담은 하루라도 담은 며칠이라도 당기려고. 왜냐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평가가 시작되면 기간이 며칠 걸린다 그랬죠? 평가 시간이? 2주. 2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래전서부터 평가를 진행해 오면서 상장에 대한 준비도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 날짜가 끝나야 그 다음에 준비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사실 상당 부분 거래소의 업무를 많이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예, 상태고 평가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것 또한 많은 고민이 돼요. 하도 저도 이제 당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당해가지고 자 평가가 진행되는 그 2주라는 시간 속에서 거래소에 아마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이해하셨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정책의 회사가 약속해온 것들, 회사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 이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평가기관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거래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 평가 날짜도 21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그렇잖아요? 예, 다음 며칠이라도 당겨질 것 같습니다. 예, 당겨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당겨지는 게 언제부터 평가가 시작된다라는 그 대답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이 전주원 지사장 말하는 거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보자 이게 아니고 되고 있다라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예, 그렇게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저 얘기하다가 이제 옆으로 빠졌는데 이미 코인 시장의 악재는 작년 10월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XGP를 확보하고 계신 우리들만의 겪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에 의해서 전체 이 코인을 투자하는 모든 우리나라 유저분들이 같이 겪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기 전에 기사들을 쭉 한번 봤어요. 근데 최근에 뭐 루나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얼마 전에 뭐죠? 미믹스. 네, 미믹스서부터 그 다음에 그 FTX 거래소 세계 2위 거래소가 막 구도가 나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또 FTX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저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거래소는 가입을 안 해봤거든요. 저조차도. 근데 세계 2위 거래소인 그 거래소에 우리나라 유저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FTX 그 거래소를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시죠? 네. 내가 나는 그곳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회원분들 중에 혹시 포함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위믹스나 루나에 혹시 투자하셨던 분 계세요? 왜 안 하셨지? 우리 강 대표님 안 하셨어요? 노코멘트 노코멘트. 했네. 이상해. 되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 더 덜 똑똑해. 그냥 세상 모르고 가는 사람이 좋을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이해가시죠? 네. 어찌됐든 네.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된 부분이 너무나 잘 됐다라고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 잘 된 건 아니죠. 잘 된 건 아니고 다행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도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회사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평가나 상장에 대한 업무도 성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기회는 뭐냐면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 위기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네, 그걸 배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맞이하는 기회는 무엇이냐? 기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곧 실현될 기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과 같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된 악재,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가 없어지면서 많은 코인들이 투자했던 분들이 손실을 보고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도 물론 그 어려운 시간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XGP가 어렵게 원화의 꼬링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저희에게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아니, 누가 또 아멘이래. 저는 지금까지 2018년도서부터 만 4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창단 우리 초창기에 고생해 오신 리더분들, 그 다음에 강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과 함께 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왔냐면 이 XGP라는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그 성공의 기준은 가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가치의 기준을 두는 순간 XGP의 참 비전을 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개인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GP가 성공이라는 것, 안정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만일에 된다면 그것은 어느 특정 한두 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회원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이 큰 프로젝트가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모두의 힘으로 이루어진 큰 성공이다라는 것을 우리 회원분들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주인 정신입니다. 네. 아유, 나는 그냥 뭐 나이도 많고 내가 뭐 이제 할매인데 네. 왜 웃어요? 왜 웃어? 왜 갑자기 저를 째려보십니까? 아니 다 청춘 아니십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사실 젊거든요. 젊잖아요. 네. 머리가 조금 일찍 쉬었을 뿐이에요. 젊은데 만 40부터 이제는 희망퇴직을 받는다라는 만 40 뉴스를 보고 죄송합니다. 내가 벌써 그렇게 나이를 먹었나? 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쓸 자리가 없는가? 도대체 우리 서민들은 뭐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XGP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또 주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지사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엊그저께죠. 3일 전에도 그 조선일보 언론사 부장님하고 지사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XGP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는 뭐 홍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렵게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그런 챙김, 예, 그러한 어떤 부분들도 많이 명분상 그런 아이템들도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예, 아직은 뭐 내 코가 석자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내 코가 석자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방향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리더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수많은 회원분들하고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정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XGP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인지하셔야 되겠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은 어느 재단의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나 우리 회원분들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예, 절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산업이라고 하면 암호화폐 이 시장, 코인 시장이 자리 잡아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앓는 몸살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던 원치 않던 손실자 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 손실을 보고 피해를 보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XGP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맥을 잡으시고 어때요? 예,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잘 안내해 주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 기준은, 그 마음에 대한 기준은 누구도 나의 성공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 하물며 회원분들의 대표이자 또는 지사장으로서 우리 앞에 계신 사장님의 인생을 책임진다, 성공을 책임진다, 어불성설이에요. 예, 각자의 성공과 인생은 누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예, 각자가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한 어떤 기반을 두신 상태에서 XGP가 가고자 하는 방향 첫 번째, 모든 정책이 어때요? 모든 정책이 XGP의 유통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맥을 잡으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네. 예, 그 방향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또는 전략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미 작년 2월에 스타트된 스마트 마이닝 서비스가, 그렇죠? 스마트 마이닝 서비스가 올 10월 말 기점으로 해서 소멸량이 11월 들어서면서 하루하루 소멸되는 양이 증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물론 이거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아니야.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어려움이 있음으로써 우리도 함께 겪는 것이지 XGP 회원들만의 고통은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해안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드리셔야 돼요.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첫 번째가 마이닝 200%가 종료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0%죠. 네. 150%인데 기존에 200%에 진행되었던 스마트 마이닝 서비스가 종료되는 기계들이 이제 기계가 아니죠. 그 마이닝 그 채굴기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수술이 있었어요. 그렇죠. 수수료 정책. 뭐 순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 수수료 정책이 진행이 되죠. 근데 이 수수료 정책을 왜 진행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항상. 왜? 그 정책은 왜? 첫 번째, 스마트 마이닝 서비스가 줄어드는 건 유통량이 제한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정책이 되는 건 목적이 뭐예요? 회원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물리기 위해서예요? 유통량을 제한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제한되어져 나가죠? 어떻게 제한되어져 나가죠? 수술료 받아서 소가. 자, 지금 현재는 XGP 트랜잭션에 의한 가스비밖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수료 정책이 바뀐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네. 제가 지금 최근에 그
토큰,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 CEO 분들이죠. 대표님이시죠. 이제 미팅을 이제 한 2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미팅을 진행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 기업에, 뭐 어느 기업인지는 이제 나중에 일이 좀 더 진행이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의 코인 또는 토큰을 개발하고 싶어 해요. 예, 토큰 또는 코인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코인을 만든다, 기업 입장에서. 그럼 메인넷으로 갈 거냐? 토큰으로 갈 거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메인넷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체 개발자들도 둬야 되고 상당수 많은 부분들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토큰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 토큰을 개발을 하면 인력에 대한 어떤 그 절약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상당수 절약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인을 발행하고 싶은 기업이 반드시 넘어야 될 2가지의 장애물, 그 2가지는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2가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이 뭐죠? 메인넷하고 상장이 아니라 생태계하고 상장.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안 된다.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자, 앞으로 XGP 트랜잭션 양이 XGP가 아니죠. XGP 기반의 생태계의 트랜잭션 양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지금 현재 IGP에 대한 부분도 IGP를 전송을 할 때 우리가 XGP로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XGP만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하고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자, 그런데 어떠한 기업이 코인을 만들고 싶은데 가장 넘어야 될 2가지의 조건, 상장과 생태계. 그 중에 상장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런데 생태계는 어때요? 생태계는 생태계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왕 대표님 코인을 만드실 거면 XGP 기반의 토큰으로 코인을 만드세요. 그럼 왜 XGP 기반의 토큰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딱 얘기하겠죠. 그쵸? 네. 자,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XGP는 지금 현재 탤런트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하나가 되어지는 글로벌 생태계를 이미 구축을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갑의 카운팅이 35,000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10만, 20만에 도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만약에 10만, 20만, 30만 정도의 유저가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된다면 저는 그 시간을 3만 5천의 지갑의 카운팅이 4년이 걸렸다면 앞으로 4년 안에 저는 20에서 30만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랑 공감하십니까? 네.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네,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생태계 규모가 됐을 때 제가 자랑할 수 있겠죠. XGP 기반으로 토큰을 만드세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당연히 XGP 기반이면 탤런트하고 수업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니, 어떤 기업이 ZGP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ZGP. 네. 그러면은 탤런트하고 수합이 돼야 안 돼요? 탤런트하고 수합이 되죠? 탤런트하고 수합이 되는 순간 그 ZGP 재단은 그냥 공짜로 생태계를 얻은 거예요. 이게 칸 대표님이 원하는 XGP의 글로벌 생태계입니다. 그러면 토큰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트랜잭션 양은 이미 그 회사에 유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통째로 탤런트에다가 담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탤런트 생태계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로 상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XGP 입장에서는 트랜잭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이미 IGP를 시작으로 XGP도 트랜잭션 할 때 XGP로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IGP도 XGP로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NFT 토큰도 XGP로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뒤에 나오는 모든 토큰들도 탤런트하고 수업할 때마다 자체 P2P로 트랜잭션 일으킬 때마다
XGP로 수수료를 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근데 그에 반해 회사에서는 스마트 마이닝의 비율을 지금 이제 150%로 줄였잖아요. 네. 그럼 원화 상장이 되고 나면 그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축소가 된다 안 된다. 네. 근데 재밌는 건 마이닝 비율이 줄면 줄수록 마이닝을 선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강력해질 겁니다. 왜? 어디 가든 그 코인을 그냥 얻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XGP 생태계하고 묶여있는 탤런트 토큰도 마찬가지고 XGP에 대한 마이닝도 비율이 줄어도 엄청나게 지금 디파이 하는 기업들 보면은 연간 뭐 많이 주는 회사는 그건 쳐주지도 말아야 되고요. 정상적인 기업이 10에서 20% 정도 지급합니다. 네. 그럼 지금 XGP는 50%, 150%가 따져보면 굉장히 커요. 지금 현재의 비율로 봐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 지금 지급되는 거거든요.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생태계가 들러붙은 상태에서 우리식으로 달라붙은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XGP의 가스비 수수료가 굉장히 부담이 상승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에 뿌려지는 양은 줄어드는데 수요되는 양은 많아지겠죠. 가지고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트랜잭션으로 인한 가스비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 기간 XGP의 부족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해야지 다음 거 이해해. 네. 이해하시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XGP 기반의 토큰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트랜잭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엔 그 토큰들은 어디서 모인다? 탤런트 생태계에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후 진행될 아마 마이닝 서비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회사에서는 소각 정책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물론 XGP의 발행량은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이더리움처럼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무제한이죠. 자, 그 발행량에 의해서 코인의 가치가 결정나지 않습니다. 뭘로 결정이 날까요? 코인의 가치는 유저들의 거래 문화와 유통량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나요? 발행량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건 1세대 코인 시장에서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에요. 자, 코인의 가치가 상승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원하는 사람은? 회사.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겠죠. 단돈 1원이 올라도 100만 개 가진 사람하고 1억 개 가진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1억 개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1원 오르면 얼마예요? 1억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높지 않아도 되는 1번부터 4번 채굴기 새로운 분들에게 우리 XGP의 마이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XGP의 어떤 가치가 정책에 의해서 유통량에 의해서 안정화가 돼 나가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 유통량을 줄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소각 정책에 대한 준비도 회사에서는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각이라는 것은 시중에 있는 유통되는 코인을 회사가 사들이거나 가스비로 회수된 코인들을 소각시킨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100개를 내놓고 100개를 소각시키면 똑같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50개만 내놓고 100개를 소각시킨다. 그럼 유통량은 50개가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가치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반응할 수가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앞으로 XGP가 어떻게 갈 것인지. 안타까운 사실은 회원분들은 이 모든 정책에 대한 방향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격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해가시나요? 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예. 그 정책이 뭐 지금 가격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정책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되려면 상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정책은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져도 효과를 못 보는 시기인데 평가가 완료되고 원화 상장이 되면 당연히 분위기에 대한 반전이 이루어지겠죠. 회원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지금까지 만 4년 동안 제가 지금 많은 분들하고 지금 미팅을 하지만 만 4년 동안 회원분이 아니셨던 회원이 아닌 상장 이후에 새로운 회원들도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 더 생기겠죠. 당연히 더 생기겠죠. 그때는 이미 이제는 많은 넓은 범위에서 검증이 더 끝난 거예요. XGP는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서 상장을 이루어낸다라는 그것 자체가 어때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아유, 그럼 저는 진짜 한이 없겠어요. 우리 회원분들보다 제가 더 급하겠죠? 사실은 제가 더 급해요. 예, 어저께 어떤 리더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리더분이 저한테 야, 우리 대표님 저보고 이제 연세는 저보다 많으시면서 제 건강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건강합니다. 네, 제가 내일 금요일날 사실 내일 건강검진 예약을 해놨거든요. 올해가 이제 제가 이제 검진을 또 받아야 되는 해인데 뭐 아마 건강하게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4년을 이끌어 오면서 야, 어떻게 대표님 이렇게 다른 웬만하면 멘탈이 다 흔들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계십니까? 이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힘이 많이 났고, 예, 사실 저는 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뭐 소개하신 스폰서님도 계시고 때에 따라서 뭐 매수된 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 쳐도 저한테 다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 힘든 부분, 서운한 부분, 그쵸? 예, 화나는 부분, 예, 제가 하는 어떤 이야기나 방향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은 다 소연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많이 하세요. 저는 소통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미워하고 막 핀잔하고 공격하고 해도 저는 그걸 방어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외로운 거예요. 네. 항상 그러면서도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 힘들면서도 안 힘든 척. 그죠? 네. 그렇게 우리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참을성이 좋아서도 아니고 제가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XGP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XGP 많은 리더분들, 그 다음에 회원분들도 그러한 어떠한 저만큼은 참지 않으셔도 나름대로 옆에서 잘 견뎌주셔야 되겠죠. 네. 잘 견뎌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곧
모든 정책이 빛을 발하는 타이밍이 되려면 사실 우리 한국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오래 서비스에 통과가 돼야지만 아마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어려운 관문이 만일에 통과가 된다면 분위기는 반전되겠죠. 네. 자, 그렇다고 해서 XGP의 영국에서 개발한 글로벌 파트너스 코인인 GP 코인의 성공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 상장은 필요 조건이지만 반드시 원화 상장해야 된다는 생각은 접어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FM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원초적인 GP 코인의 목적, 글로벌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탄생된 코인이다라는 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상장이 된 이후에도 회사에서는 또 다른 국제거래소 상장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예, 당연히 나가겠죠. 네. 원래 목적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탄생된 결제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만 올바른 안내자의 역할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원화 상장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정책에 대한 효과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타이밍이 왔을 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 거죠. 극과 극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XGP를 함께 해오면서 이 반복적인 역사의 순간은 과거에 학습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8년도 12월에 시작해서 8개월 만에 XGP가 상장이 됐을 그 무렵에 XGP가 상장이 된다 안 된다를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죠. 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어때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네,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지금의 XGP가 상장하고자 하는 것은 추가 상장이죠. 추가 상장입니다. 네. 신규 상장이 아니에요. 네. 언더스탠드 하셨어요? 모른다 스탠드 하셨어요? 모른다 스탠드 하면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추가 상장에 대한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간절하면 나도 이렇게 네? 추가 상장에 왜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네. 실질적으로 그냥 다른 기업을 미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XGP 기반의 토큰을 영업해서 결탁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XGP 생태계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도,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싶고, 그리고 XGP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XGP의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앞으로 해 나갈 텐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책이 이제는 빛을 발할 타이밍이 와 가고 있다. 그에 대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해가시죠? 네. 자, 자신에 대한 코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는 많은 분들에게 XGP의 마이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런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머지않은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를 반드시 얻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 결과는 각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 잡아 드렸죠? 예, 그런 부분들을 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 그럼 일단 방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식구분들 또는 사업하시는 리더분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주시고 그거를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혹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뭐 좀 고민되는 부분이나 있으신가요? 마이닝 서비스는 언제 끝날까요? 네? 때가 되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닝 서비스라는 건 제가 이제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율은 당연히 원화 상장이 된 이후에도 줄어져 나가겠죠. 그래도 그 마이닝 서비스를 선호하는 회원분들은 굉장히 늘어나갈 거예요. 기존의 디파이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했던 기업들보다 저희가 약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설사 준다 하더라도 약하지 않을 거예요. 예, 단순하게 마케팅을 해왔던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 리스크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마케팅을 주로 해왔던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상적인 코인 비즈니스, 정상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마이닝이 비율이 지금보다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선호하는 분위기는 계속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이닝 서비스에 대한 종료는 아마도 지금 현재 원화 상장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국제거래소 상장에 대한 부분을 바로 또 준비해 나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5개 이상은 상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5개 이상. 예, 국내 국제거래소 상장이 되고 하루 거래량이 최소 한 100억 정도는 자연 거래량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XGP가 가져가는 원화 상장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성되었던 회원들 외에 전혀 관계가 없었던 새로운 일반 회원 또는 마이닝 서비스를 받는 신규 회원분들이 증가하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뭐 직접 XGP를 트레이딩하고 싶은 회원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지금 현재도 크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져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 회원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코인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이 한 100억 정도의 하루 한 5개 이상의 국내 국제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그 정도 거래량이 되면 생태계도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예, 제가 왜 그거를 계속 미팅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귀에 닦지 않게 말씀드리냐면 이 비즈니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의 제 마음의 방향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 플러스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 그런데 그 피해자가 나오는 주인공이 대부분 누가 되냐면 고생을 하고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나요? 네. 예, 고생을 하고도 이익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손실자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고생하신 분들은 고생하신 만큼의 좀 결과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보장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보장이 되려면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가 보장이 되려면 그 안정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안정성이라는 건 거래량이죠. 예, 거래량이 늘어나서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개수를 언제든지 슬기로운 거래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월 100억이라고 하면은 하루 100억이라고 하면은 한 달이면 한 3천억, 1년이면 한 3, 4조 정도 되는 거래량이 자연히 나오는 형성이 되는 그 정도가 되면 아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자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뭐 가치까지 상승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맞습니까? 네. 가치 상승에 대한 얘기할 때만 입꼬리가 올라가요. 지금 가격이 이 모양 입꼬리여도 이 모양 입꼬리여도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은 뭐 저도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만 그것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닝 서비스가 거래량 안정화가 되고 생태계 안정화가 됐을 때 언젠가는 종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종료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이후에도 잘 XGP와 살아가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의 방향성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잠깐 제가 리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리플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가요? 8년 전에 마케팅으로 풀렸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그 얘기를 오랜 시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리플 코인으로 그 크게 돈을 버신 분이 김모 회장님이라고 계셔요. 예, 그분이 아이디 넘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이디 넘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2,600번대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넘버 원이었지만 한국에서도 뭐 원은 아니었지만 빠른 타이밍이었지만 아이디 넘버가 한 2,600번대 정도 되는 넘버를 갖고 계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분데 그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상장이 이루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그 수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그분은 어떠셨을까요? 아니, 속이 다 썩었겠죠. 그분만 썩은 게 아니라 그 리플을 갖고 있던 많은 회원분들이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모든 회원이 내만 받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은 지금의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아마 사업을 진행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나에게 힘이 돼주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원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좀 많이 갖고 계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분들이 매도한 것을 그때 이제 막 사야 되는 상황들이 온 거죠. 상장이 안 된 상태에서. GP는 아니죠. 지금의 GP는. GP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것을 사들이고 결과적으로 그 리플 코인이 원화 상장에 되고 나서 4천 몇백 원까지 올라갈 때 그때 기준으로 조 단위의 수익을 벌었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근데 지금 최근 얘기로는 그 조 단위의 수익을 벌고도 가지고 있는 리플 코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초창기에 리플의 초창기에 놓여져 있는 그 장면, 저는 지금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장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가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온 상태 이후의 장면이 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당연히 결과치가 각자 다르겠죠. 그래서 그 가치 없을 때 팔았던 사람이 그때는 온갖 욕을 하고 핀잔을 하고 팔았던 그 사람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옛날에 팔았던 가격으로 달라고 하는 그 제가 우화를 들으면서 주겠어요? 사장님 줄 거예요? 아니 이런 애 팔았는데 나중에 뭐 100원 돼가지고 나 이런 가격에 다시 줘.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주죠. 그런 억지를 부리는 부정적인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아니 그게 올바른 안내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제 마이닝 서비스가 언제 종료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3,000%로 잠깐 셌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궁금하신 거. 너무 뭐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궁금한 게 없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해가지고 궁금하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많은 어떤 걱정과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리더분들이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XGP 열심히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고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함께 누리는 우리가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옆에서 같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5일. 와, 진짜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관련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제가 정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XGP와 다 연결되고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오게 되면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말씀드렸나? 그 조선일보 상 받는 그 얘기 드린 적 있어요? 못 받으셨다고? 그게 못 받게 된 원인도 설명을 드렸나요? 네. 그 딱 2통의 전화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요즘에 그래가지고 좀 더 소심해졌어요, 심장이.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은 참 기댈 때도 있잖아요. 저한테 막 하소연해도 되고 뭐 화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그냥 견디고 참고 가야만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칭찬해 주시고 서로에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 기존 21일에서 당겨질 겁니다. 당겨져서 거의 이제 날짜가 나오질 않아서 제가 그걸 이제 당겨진다라는 건 당겨질 것 같은 그런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진행이 되고 2주 정도의 시간, 평가 시간에서 거래소 계약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상당수 진행이 될 거다. 그래 되면 대구 안 대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구 안 대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젠가 뭐 뉴스가 됐던 거래소가 됐던 XGP 상장에 대한 공지가 올라오기를 저도 아주 간절하게, 뉴스로 왔으면 좋겠어. 뭐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제일 먼저는 뭐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거래소에 공지가 되면 같은 날짜에 공지가 되지 않나 싶어요.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접하시던 먼저 접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알려주시고, 오늘 짧은 시간 함께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